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신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9시가 됐어요.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혹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 빨래를 주로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 빨래를 해서, 그러니까 비누질을 해서 손으로 몇 번 주무른 다음에 세탁기에 넣고 그것을 기다려서 빨래가 끝나면은 탁탁 털어서 넣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넣을 때 벗어놓은 속옷이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해서 널면은 걷을 때 참 편안한데 그것도 괜히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뒤집어진 채로 넣습니다. 개킬 때 잘하면 되겠지 하고. 근데 정작 개켜서 넣을 때 정말 시간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잘 뒤집어 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래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우나에 가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사르륵 사르륵 색깔도 고운 분홍모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다 떨어질 무렵에는 나는 적당한 시간에 그 안에 있었으니까 나와도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들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친절한 모래시계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모래시계는 없지만 미리미리 앞에 일을 알아서 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삶이 더 현명한 삶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요일 오늘도 와주신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입니다. 수수한 주치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일단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도 또 시급히 이거는 아니지만 좀 여쭤보고 싶다 하는 것도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예방접종, 네. 저는 성인 예방접종을 네. 주로 하고 있고, 소아 예방접종은 저희 병원에서 하진 않아서. 안 하세요? 왜 또? 네, 소아 예방접종을 하려면. 네. 소아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저희 환자풀이 거의 성인이라 보니까. 네. 소아 예방접종은 주로 이제 보건공단에서 이제 네.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등록을 병원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저희 규모가 작아서 성인 예방접종만 제가 하다 보니까 소아 예방접종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요. 네.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독감 시즌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독감 시즌이 언제예요? 독감은 이제 매년 겨울이 시즌이죠. 매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네. 그 나라별로 다 그 해 겨울에 독감을 이제 대비하고요. 보통은 예방접종을 겨울이 오기 전, 2-3달 전쯤에 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요때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보통 네. 예방접종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보통 제일 많이 맞는 시기가 10월, 11월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또 조금 못 믿어하는 것이, 네. 그것이 예방할 수 있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면서 이런 얘기.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를 몇 가지만 예방할 수 있고, 네. 그것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속설. 네, 바이러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그 독감 바이러스 그럼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걔도 이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는 이름이 하나당 수백 가지의 그 서브 타입이 다 있어요. A형이라고 하는데 네. 독감 그러면 일단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고 A형 중에서도 쭉 나뉘어지고 B형 중에서도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저희 보통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매해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올 겨울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3가지 타입을 골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백신을 전 세계가 똑같이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면 네.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해에 유행하는 네. 예방접종,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게 될 확률은 저희가 뭐 많이 보면 80%까지 보고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뭐 8, 90%, 좀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노약자분, 만성질환자분은 뭐 한 70%까지 보는데요. 네. 그게 다 나머지 20, 30% 같은 경우는 백신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이거나 네.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러니까 겨울은 독감에 안 걸릴 확률이 높기는 한데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좀 싸게 맞죠? 그거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보통 제공해주는 게 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우리가 예방접종 권고 등급이 뭐 A, B, C, D 이렇게 1, 2, 3, 4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독감에 걸려도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감기처럼.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 아니면은 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독감에 걸리면 좀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좀 고위험군이라고 묶어놓은 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렴하게 해주는 곳들도 있고 보통 병원에서 폐렴구균 백신이라 그래서 독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균인데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독감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거기다가 폐렴까지 2차적으로 더 얹어져서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과 폐렴구균을 같이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있어서 병원들에서 맞아도 요즘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등록된 병원에서 맞으시면 아마 거의 공짜로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5세 이하인 경우에 그냥 일반 병원에서 맞으면 꽤 비싸던데요? 네, 폐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 독감은 병원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싼 데는 뭐 한 15,000원, 20,000원도 하고, 비싼 데는 뭐 30,000원, 35,000원도 하는데, 백신의 종류에 따라 미묘한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동일한 백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공법이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항체의 지속성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한 1, 2%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수입 백신이 좋다더라. 뭐 그랬고 수입 백신은 좀 더 비싸게 맞고 이러시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백신과 수입 백신 저희가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가격을 보시고 싼 데서 맞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데 가격을 써붙이지 않아서 이건 가서 물어보고 돌아가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래요? 네, 병원들 쭉 전화해서 물어보면 독감 백신 얼마예요?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좀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좀 싸게 책정됐으면 좋겠는데. 깜장여우님, 요번에 폐렴으로 입원했는데요. 폐구균 예방접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인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도 맞아야 합니까? 폐구균 예방접종은 선택접종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폐구균이라는 폐구균은 폐렴의 원인이 되는 균이기는 한데 폐렴의 원인이 폐구균만 있는 게 아니라는 함정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폐구균이라서 폐염증을 일으키는 아이는 맞는데 우리가 보통 폐렴 그러면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고 세균성 폐렴도 있고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폐구균 폐구균 백신은 폐구균만 예방을 해주는 걸로 이 모든 폐렴 중에 아주 일부만 저희가 예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폐구균 폐렴이 폐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폐구균 백신 자체를 지금 국가사업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맞으면 효력이 얼마만큼 갑니까? 보통 백신 같은 경우는
경우는 뭐 얼마만큼이라는 통계 자체가 조금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시는 동안 큰 무리 없이 계속 그래요. 네,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네. 행복시아님, 자궁경부암 주사 맞아야 할까요? 32살인데 아직 성경험은 없으시고 네. 의사분들 말로는 맞아야 한다, 맞지 않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엄밀히 따지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자궁경부암을 잘 살펴보니까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들의 경부의 조직을 보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다 나오더라. 네. 그래서 걸린 사람 100이면 100, 거의 한 95% 이상이 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오길래 요거를 이제 역추적을 한 거죠. 보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독감이랑 똑같이 100가지가 넘어요. 종류가.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암이 잘 되더라. 그래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하고 18번이 보니까 암이 참 많이 되고 대부분 암의 한 70%를 걔네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16, 18번에 대한 예방접종을 만들어낸 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있어서 가격도 좀 많이 비싸고 3번 맞으면 거의 뭐 몇십만 원 돈이 나가니까 네네. 맞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가장 권장하는 연령대는 10대. 왜냐하면 성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연령대를 가장 이제 바람직한 나이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험이 있는 다음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저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쫙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백신의 효과는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맞아도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고 등급으로 따지면 선택 접종인데 저희가 권고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이래요. 백신의 가격과 효용과 그리고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사망률이라던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보통 권고 등급을 매기는데 네. 지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권고 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네. 이런 경우에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네. 맞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 안개비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B형 항체가 없다고 하는데 재접종 해야 되는지, 큰아들은 성인인데 재접종을 했다고요? 이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B형 간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전에.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B형 간염을 없애기 위한 엄청난 사업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B형 간염 그 백신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춰요. 그래서 바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있다 또 맞추고 6개월 있다 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보통 돌되기 전에 B형 간염 백신이 끝납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네. 아마 B형 간염 백신이 돼 있는 상태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체가 없으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후에 백신의 그 항체 생성 이후에 좀 사라졌을 확률이 있어요. 네. 이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으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그 백신을 했지만 단점이 있다면 항체 자체의 지속률이 조금 낮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항체의 반응, 그러니까 백신에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인이 되거나 중간에 검사를 했을 때 없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없다고 나오면 재접종을 해보는 게 원칙이고요. 네. 재접종을 하신 뒤에 만약에 이 B형 간염 그 항체가 또 안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백신에든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3차 접종 이후에 항체 검사했는데 안 생겼으면 그 담당 의사랑 상의를 좀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사도요한님 아주 재밌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납골부스에는 울부짖는 에어컨이 나오던데 요새 울부짖는 프린터가 조금 전에 정승조 씨가 프린터에서 왔습니다. 매 눈이 아니라 매 귀예요. 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석양의 건맨님께서 주부들에게 필요한 생활 상식과 심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방법, 이거 좀 학교에서 꼭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심폐소생술, 제동기 같은 것도, 지하철군에 있던데 사실 그거 방법 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별로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자체가 네. 저도 이제 학생 때 네.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큰 응급의료센터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뭐 권역으로 하나씩 있는 병원에 가면 이 교육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좀 교육을 받아놓을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별거 아니고 네. 굉장히 간단한 교육인데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되게 좀 중요한 기술이라서 네. 심폐소생술 기회가 되신다면 요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배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냥 이 시간에 써주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 깍지를 끼고 유두와 유두 사이 조금 아래 약간 왼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네. 아프신 분의 입장에서 왼쪽일까요? 내가 바라봤을 네. 때 왼쪽일까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아픈 사람의 왼쪽이죠. 입장에서 왼쪽. 네. 네, 왼쪽으로 치우친 곳을 약 5cm 정도 깊이로 분당 100회 실시. 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좀 두 번 한두 번 가까운 정도 네. 실시 속도로 30회를 한 다음 네. 기도를 개방한 후 기도를 어떻게 개방해요? 기도를 개방한다라는 게 네. 숨을 쉴 수 있게 목을 좀 뒤로 젖혀준다라는 얘기인 것 목을 같은데. 뒤로 젖혀줘요. 그리고 입으로 공기를 힘차게 2번 불어넣습니다. 이때 코를 쥐고 있다가 인공호흡 끝남과 동시에 쥔 코를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코를 막고 공기를 힘차게 불어넣은 다음에 코를 이제 개방시키라는 얘기죠. 네, 입을 통해서 공기를 넣었는데 코로 다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전체 입을 다 막을 정도로 입을 네. 좀 두둑하게 덮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심폐소생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드라마에서 되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희 같은 직업인들은 드라마 보면서 저러다 사람 죽는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실제로 배우를 상대로 살아있는 배우를 상대로 네네.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당하는 배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심폐소생술 이후에 갈비뼈 한두 개 부러지는 건 되게 예사라서 네.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누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몸뚱아리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들어갈 정도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꽤 좀 이렇게 푸시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심폐소생술 이후에 갈비가 한두 개 정도 부러지는 일이 많고요. 네. 그리고 보통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여자 네, 배우들이 네, 네, 이제 네. 가운을 입고 네. 이게 막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 의사들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몇 분하고 번갈아서 이렇게 하는 소생술이고 그다음에 속도 자체가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압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힘든 작업이기는 해요. 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자주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최근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게 좀 그 외국의 어느 나라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다 오시라고 네. 해서 하시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응급 네. 그 상황에 대한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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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입니다. 해님처럼님. 저와 남편은 약 먹거나 병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로구나. 30여 년 전 고등학교 때 강제 접종 맞은 것이 마지막인데 가끔 네. 내가 건강에 너무 무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방접종 꼭 안 해도 되지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정정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과 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접종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예방접종 꼭 해야 한다라는 거라기보단 네. 모든 예방접종은 권장이죠. 네. 다만 이제 웬만하면 필수 예방접종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되게 강하게 권고를 하는 거고 네. 뭐 이제 선택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건 권고 등급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네. 대부분은 네. 그 건강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병원에 안 갈 정도로 건강했지만 네. 이후에 약간 불안한 게 있으시니까 네. 보통 물어보시는 건데 네.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30년 전에 고등학생이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 곧 50대가 가까워오는 연령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꼭 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라는 건 좀 없어요. 네. 없고 65세 이후에 저희가 권고하는 게 독감과 폐렴구균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예방접종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뭐 맞고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아서 아무래도 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꼭 예방접종을 뭐 챙겨 맞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항체 예방접종을 떠나서 병원에 이제 한 번도 안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는 건 건강검진은 좀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 네. 2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은 좀 기본검진들은 공단에서 네. 저희가 보험료 다 내시잖아요. 네. 보험료 내시는 보험료로 제공해주는 검진들이 있어요. 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고 다 내신 보험료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꼭 좀 챙겨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민 중이란 닉네임 정말 고민되시겠습니다. 네. 저의 아이가 만 8살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뼈 나이가 3년 2개월을 앞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그냥 놔두면 곧 초경을 할 거라고. 아이고야. 그리고 네. 성인 예상 키도 150cm 네. 정도. 대학병원에 좀 알려진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 더 미치겠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뼈 나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가요? 그리고 아마 성호르몬 억제제를 주사로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약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약을 주사하면 사춘기는 지연되지만 성장은 안 되는 게 아닌지 네. 그러면 결국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에 걱정만 됩니다. 네. 일단 아이가 지금 132.9cm, 35kg입니다. 아이가 이제 8살이잖아요. 네. 8살이면 지금 초경을 이제 곧 9살 정도에 하면 정의상으로는 성조숙은 아니에요. 성조숙은 저희가 여아가 8세 되기 전에 네. 이렇게 2차 성징을 할 때 성조숙이라고 하는데 빠르긴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네. 대기 예상하는 키가 150이라고 하는 게 생리가 빠르면 네. 성장 보통 우리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성장이 멈춘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생리가 빨라지는 걸 미루기 위해서 성호르몬 억제제를 주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성장을 조금 더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호르몬 억제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는 저희가 예상 키를 계산할 때 보통은 엄마 아빠의 키를 대입해서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의 키가 얼마인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엄마 아빠의 키를 훌쩍 넘어서는 아이가 나오는 경우 사실 거의 좀 힘들죠. 요즘 네. 아이들의 성장이 좀 예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좀 계산을 한다고 해도 네. 엄마 아빠의 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생리가 굉장히 빠른 것은 성호르몬 억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 성호르몬 억제제가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설명이 잘 됐어야 되는데 걱정을 네.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2차 성징을 늦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네. 최선이지 않을까. 근데 키가 이렇게 예상치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부모로서는 좀 걱정되고 네. 이게 부모 탓이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네. 하고 그런데 요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키는 굉장히 유전적인 네. 팩터가 강해서 네. 엄마 아빠의 키보다 아이가 뭐 많이 커봐야 뭐 1, 20% 더 클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키가 작은데 아이가 이렇게 훌쩍 크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게 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면 엄마 아빠의 키에서 조금 더 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시겠다. 이게 예. 150cm가 엄마 아빠의 키가 아니라 아이의 지금 이제 빠른 성장 때문에 이런 네네. 계산이 나온 거라면 네. 늦추면 늦출수록 그러니까 2차 성징을 늦출수록 네. 조금 더 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겠네요. 엄마 아빠 키를 알려주셨는데 아빠가 175고 엄마가 157인데 아이 키가 150이면 낮게 잡힌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2차 성징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성호르몬 네. 억제제 주사를 맞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이 성호르몬 억제제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네. 지금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억제제나 아니면 성호르몬 보조제의 부작용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라서 네. 당장의 부작용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50에 한정돼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네. 그, 하늘아라빠님이 이런 질문 하셨네요. 심폐소생술 잘못 시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잘 못하면 네. 괜히 나섰다가 네. 실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예전에 저희 비행기 탈 때 네. 보통 여권 이름 앞에 뭐 미스터, 뭐 미세스 네네. 이런 거 쓰잖아요. 네네. 저희는 닥터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 티켓 앞에 닥터라고 쓰면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저희는 콜을 네네네. 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앉아 있는 시트 넘버를 네, 기억했다가 네. 그래서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닥터라고 쓸까 말까 고민을 솔직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쓰고 탈 때 지금까지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그런 응급 상황을 맞닥뜨린 네, 적은 없는데 네. 요게 이제 제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응급 상황이 별거 아니어도 이제 나서서 해결이 됐을 때 뭐 항공사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긴 한데 잘못됐을 때 책임 여부의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선의에 의해서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너무 누가 나서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갈등이 또 생기는 그런 여지가 있네요. 근데 그 밑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네. 지금 적어주셨는데 네. 민영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좀 법이 좀 바뀌었나 봐요. 네. 그러네요. 하늘아라빠님이 이제 그 사이 찾아보시고 올려주신 모양인데 네. 시간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라스님은 남편 때문에 속 뒤집어졌다고. 공정방송이라고 하지만 남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편 주위 분들이 편파적이라고요. 아이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 TV에 나오는 여러 네. 뉴스들도 꽤 편파적이잖아요. 그쵸.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네, 진우 아빠님, A형 간염 맞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39살인데. 네. 맞아야 할까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던데요. 항체가 일단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을 네.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 보니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나 어렸을 때 흙과 많이 접했던 분들은 항체가 네.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30대는 많지는 않고 네. 40대는 보니까 한 반반 돼요. 서울에서 네. 제가 보면. 근데 30대도 통계적으로 항체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해보시는데 아마 병원에서 항체 검사하면 한 1, 2만 원 정도 비용이 네. 들기는 해요. 그래서 네.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다고 하면 맞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A형 간염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제일 네. 싼 데를 찾아서 또 맞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일 싼 데서 맞으시고 네. 아마 진짜 제가 싼 데 보니까 네. 어디 서울에 무슨 동부병원인가 보니까 4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싼 거예요. 비싼 건 굉장히 얼마 싼 거죠. 정도? 비싼 건 한 8만 원, 5만 원까지 하죠. 그러면 시립병원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싸겠네요. 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해주는 보건소가 있고 안 해주는 네. 보건소가 있어요. 이거는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아마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좀 싸게 나와 있을 수 있고요. 병원마다 좀 확인을 해보셔서 네. 4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백신 가격을 생각하면. 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맞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평균 가격은 지금 아마 한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번 맞으셔야 되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맞으셨을 때 이후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사망률이 꽤 높은 병이에요. 저희 사망률 뭐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뭐 웬만한 사망률은 사망률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A형 간염 같은 경우 저희가 2% 정도라고 하니까 100명 걸리면 2명은 사망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한 달간 그 일상이 유지를 못하게 되시거든요.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아주 좋은 백신입니다. 항체 생성률도 거의 99에서 100% 가깝기 때문에 B형 간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꼭 맞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하늘아라빠님이 그 선한 사마리안 인법에 대해서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이름도 성경 따라서 Good Samaritan Law라고 해가지고요.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사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다수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2008년에 선한 사마리아법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국내에서도 사고를 당해서 위태로운 사람 구해주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면책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 참 우리 게시판은 정말 다양하고 게시판이 아니라 보물판인 것 같습니다. 네,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마녀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A형 감염 접종 중인데 3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고, 정정. B형 3차, A형 2차. 따로따로 맞는 거예요? 간염은 A, B, C, D, E 이렇게 타입이 매겨져 있어요. 아까 전에 한 가지 바이러스가 이제 뭐 서브 타입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간염 바이러스는 뭐 A, B, C, D, E가 뭐 한 가지 바이러스의 서브 타입은 아니고 아예 다른 바이러스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맞아야 되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식이나 뭐 뭔가 이제 위생이 좀 안 좋을 때 전염될 수 있다면 B형 같은 경우는 혈액이나 체액으로만 감염이 된다거나 뭐 이런 급성이거나 만성이거나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형은 2번 맞고 B형 간염은 어렸을 때 맞지만 항체가 없어진 분들은 또 다시 맞고 해서 지금 같이 맞으시는데 뭐 일단은 7만 원이면 싸게 맞으시는 보통 보니까 7만 원이면 싸더라고요. 근데 3차 접종이든 2차 접종이든 간에 땡겨 맞으시는 건 안 좋고요. 미루시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그래요? 미루시는 기한 자체가 A형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1년 이상 그러니까 초회 접종 맞은 다음에 6개월 있다 2차 접종을 맞는데 1년 이상 미루지만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이내에는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잘 챙겨 받으시면 워낙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보균자가 많다 보니까 검진 기본 항목에서 B형 간염 항체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좀 요즘 직장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검진에서 A형, C형 막 체크 다 해주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20대는 항체 측정을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접종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없거든요, 항체가. 30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나는 왠지 시골에서 흙 집어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항체 여부를 병원 가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접종을 맞으셔도 되고 40대도 마찬가지인데 50대 이후는 거의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저 어렸을 때는 뭐 아스팔트 깔려있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릴 때 A형 간염을 한 번쯤 걸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A형 간염 그 항체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대처를 하시면 되고 아까 보니까 올해는 많이 좀 그 예방접종에 대한 그 뭐
보조가 좀 네. 증가되어서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가시면 모든 지역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 예방 목적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 폐렴구균이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이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중이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네. 또 알려져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 보건소 찾아가시면 아마 무료로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올해 독감 예방접종 9월, 10월쯤 해서 챙겨 맞으시고 독감 예방접종 맞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라는 점 꼭 네. 명심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소녀님 질문. A형 간염 걸렸던 사람은 항체가 생긴 그렇죠. 거죠? 네. 있습니다. 아, 송알님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3 네. 딸아이 생리주기가 불규칙한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조용을 했는데 5, 60일 정도에 하더니 요새는 또 다달이 하다가 다시 60일만으로 네. 이렇게 사이클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길어도 되는가. 고3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한국에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을 접하는 게 고3 때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스트레스라는 말이 이제 입에 달리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보통 저희가 난소와 자궁과 내하수체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호르몬 체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관여를 할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에는 그 신호 체계가 헷갈려서 생리 주기가 많이 삐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셔도 되고, 네. 시험 전에 너무 생리를 막 두세 달씩 안 하거나, 혹은 계속 생리가 나와서 이 아이가 빈혈에 걸릴 것 같거나 하는 경우는 엄마가 네.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좀 보통 이 산부인과에 대한 거부감이 이때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좀 깨지면 이후에도 예.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막상 아이가 지금 5, 60일마다 한 번씩 한다면 한 저희가 7주 정도까지는 49일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좀 보는데 7주 이상이면 좀 길다 싶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좋긴 하겠는데 검사 과정 자체가 편하지만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아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시험 뒤로 미뤄서 네. 검사를 해도 될 것 네. 같다 싶으면 주기가 아주 길지만은 않고 고3 이니까. 7주 정도면 네, 네, 네. 조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재닥 선생님께서 여러분 궁금증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